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 시즌 1 6화 엔딩. 시연당한 모습 그대로 기념관에 보관돼 있던 박정자의 시신이 조금씩 흔들리며 주위의 잿더미들을 흡수하면서 형체를 갖춰가더니 생전 박정자의 모습이 온전한 형태로 소생되어 거친 호흡을 하며 알몸으로 부활하는 장면을 끝으로 시즌 1이 막을 내렸죠. 시즌 2 1화 부활한 박정자가 4년간 새 진리회에 감금된 채 살았음이 드러나는데요. 정진수의 뒤를 이은 새 진리회 2대 의장 김정칠은 시즌 2에서 새 진리회를 광적으로 신봉하던 화살촉이 득세하고 오히려 본체였던 새 진리회가 몰락하면서 신도도 잘 안 모이고 김정칠 본인은 대낮에 거리에서 화살촉 무리에게 린치당하는 등 큰 곤욕을 겪고 있죠. 린치당하는 자기를 구하러 온 운전기사를 미끼로 화살촉에게 던진 후 혼자 내빼는 추태를 보이며 그의 졸렬한 인간성을 확인시켜주고요.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끝에 미친듯이 날뛰는 화살촉을 제압하고 대신 새 진리회를 지원해 질서를 회복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손을 잡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 정무수석인 이수경은 이성적이고 유능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인데요. 화살촉에 의한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지속되자 새 진리회와 소도를 이용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려 하죠. 소도의 김성집이 한 말에 의하면 세상이 정상일 때는 원칙주의자인 훌륭한 정치인이었지만 이제는 변했다고 하죠. 단순히 공권력을 회복하려는 인물처럼 보였던 그녀는 미쳐버린 세상을 제어할 후대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도 구축해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죠. 예전에 민혜진을 좋아해서 자기 당의 비례대표로 공천하려 했다는 것으로 보아 민혜진과도 인연이 있는 듯하죠.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수경은 새 진리회와 공적 만남을 가지는 자리에서도 정장보다는 등산복 차림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요. 연상호 감독은 GV에서 이에 대해 시스템을 지키려는 사람이란 점에서 변화가 없는 산을 좋아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죠. 김정칠을 만난 이수경은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박정자를 데리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보자고요. 새진리회 말에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백수저 장호준 셰프 아니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남성 천세형의 아내이자 유치원 교사로 평범하게 살던 오지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연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아 그때부터 정진수의 동영상 설교를 열혈 시청하더니 박정자의 시연 현장에 직접 가서 시연 장면을 본 후로는 광신 상태에 빠져들죠. 지원의 상태는 더욱 심해져서 지원은 자기 죄를 사면받겠다며 시연 현장에 화살촉 무리와 함께 뛰어들었다가 한쪽 손목을 잃죠. 그러나 같이 시연에 뛰어든 사람들은 전부 타 죽었는데 지원은 손목만 잃고 살아남은 일로 화살촉 멤버들 사이에서 신에게 죄를 용서받은 자로 유명해져 화살촉의 지도자급 인사가 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햇살반 선생입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제가 저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는 그 트라우마로 삶이 망가진 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본인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승승장구하며 행복한 삶을 누렸죠. 그걸 지켜보는 피해자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정경석 씨. 진짜 나쁜 놈이야! 신은 죄 없이 순결한 아기에게 고지를 내려 죄인 된 그 어미와 아비를 벌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배영재와 송소현은 평소 신의 의도를 비웃고 불신했습니다. 급기야 신의 고지를 숨기려는 극악한 신성모독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여 스스로 신의 채찍 아래로 나아가 정죄의 불을 맞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행적을
시작을 기억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가져야 할 속죄와 참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신의 은혜로운 개입이었습니다. 화살촉들이 격렬하게 환호하고 햇살반 선생님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불에 탄 오른팔을 들어 올리죠. 이 팔은 김민재 죄인이 시연을 받을 때, 함께 시연을 받기 위해 그를 덮쳤을 때 지옥의 사자들이 같이 불태워버린 팔입니다. 신은 제 몸만 받으시고 김민재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인 우리 식구들의 믿음 가득한 모습을 보니 오늘만큼은 다르겠다는 확신이 차오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속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정경석 죄인이 시연을 받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몸을 던질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화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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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쳐! 시즌2의 민혜진은 형사였던 진경훈과 그 딸이 새 진리회에 납치될 뻔한 상황에 등장해 두 사람을 구하는 데 성공하고요. 버려진 유스호스텔 건물 지하에 아지트를 장만해 몇 명의 동료들과 함께 태명 튼튼이였던 배재현을 숨겨두고 지내고 있죠. 어린 재현이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나 박정자가 부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구출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끼는가 하면 같은 소도 멤버들끼리 생각과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으며 답답함과 회의도 느끼고 있죠. 민혜진은 세상이 엉망이 되기 전부터 새 진리회와 맞서던 인물이기에 신념과 정의감이 강하고 소도 활동을 하면서도 그 신념으로 움직이지만 다른 멤버들이 보기에는 이상에 빠져 현실을 무시하는 원칙주의, 독선주의로 보일 뿐이죠. 소도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박정자 부활 발표하시죠. 김정칠은 박정자와 면담을 하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요. 이거 몇 년째 지겹지도 않아요? 끝없는 절망감,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그래서 더욱 그리워지고 그리움과 절망감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 자체. 와, 시인 나셨네. 시인 나셨어. 자, 온 세상이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은유리, 하유리도 알고 있겠죠? 그쵸? 엄마가 돌아왔던 걸 알았으니 어떡할까요? 당연히 엄마를 보고 싶겠죠. 민혜진이가 아무리 꽁꽁 숨겨놨어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지 않아도 제 발로 여기 올 거라는 말이지. 왜?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할게요. 할게요. 뭐든지.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지금부터 당신은 죄인 박정자가 아니고요. 부활자 박정자예요. 이 세상에 신의 새로운 의도를 전달하러 온 부활자. 오케이? 네. 김정칠은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수경을 바라보고요. 김정칠 또라이 새끼. 한편 정진수는 자신의 생전 과거의 현장에 있던 어디론가 도피하려던 부모님의 젊은 시절, 자신을 버린 그날 놀이공원에 같이 있던 어머니의 내연남,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와 싸우던 아버지, 그리고 시연인 것처럼 꾸며서 진경훈의 딸 희정과 함께 분살시킨 임창식 등의 인물들이 되어 매번 지옥의 사자들에게 끊임없이 시연을 받는 지옥에 무려 8년간 시달리다가 박정자에 이어 부활하는데요. 지옥에서 돌아온 교주님이라니 참된 진리를 발표할 겁니다. 사이비 교주가 진리를 다 찾고 재밌네. 총알은 한 방이면 충분해요. 총에 총알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면 되니까.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 과연 이들에겐 어떤 헬게이트가 펼쳐질까요?
궁금한 분들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옥2 감상해보세요. 지옥2는 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화까지 선공개됐는데 시즌1의 완성도를 뛰어넘었다는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 시즌1이 특히 튼튼이 에피소드 덕에 인간의 원죄, 도덕성, 지옥에 가는 것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선 좋았지만 전반적으론 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시즌2는 정진수가 겪는 극한의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 벌벌 떨고 고지받은 사람을 화살촉이 미리 단죄하는 햇살반 선생님과 같이 평범했던 소시민들이 지옥의 공포와 선동의 흐름에 빠져서 타락하고 자멸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줘 압도적인 몰입감과 재미를 주었어요. 문근영 배우가 오랜만에 출연하는 작품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국민 여동생이었던 문근영 배우가 이토록 강렬한 캐릭터를 선보인 건 처음이고요. 최연소 연기대상 수상자답게 엄청난 화면 장악력과 또랑또랑한 발성과 딕션으로 파격적인 분장과 함께 역대급 인생 명연기를 보여주었죠. 부산국제영화제 선공개에서도 관객뿐 아니라 동료 배우들까지 문근영의 연기에 감탄했다는 리뷰가 쏟아졌죠. 김성철 배우의 정진수 연기도 극의 몰입에 방해되지 않고 그의 불안한 감정을 잘 표현했는데요. 무한도전의 노홍철급으로 악마의 재능과 그만의 아우라, 오랜 짬밥으로 연륜도 있었던 연기 천재 그 녀석의 느낌을 살리진 못해 아쉽다는 평이 좀 있는데요. 재능과 연륜이 있는 배우가 보약까지 빨면서 연기했으니 어떻게 해도 그 녀석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지만 김성철 배우가 표현한 정진수는 연약하고 인간적인 면이 더 잘 보여서 나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녀석 때문에 김성철 배우와 다른 상대 배우들이 시즌1의 주요 장면을 다시 촬영하면서 제작진과 함께 2배 더 고생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지옥 시즌2는 시즌1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오락적으로 훨씬 더 재밌는 1편보다 더 훌륭한 속편이니까요. 모든 성인 관람객분들께 지금 넷플릭스에서 정주행하시라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어울리는 여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